안녕하십니까. 수트 함수의 극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52번입니다.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함수와 y 꼴 t라는 상수 함수네요.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는 ft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ft. 새로운 함수가 정해졌습니다. 이 함수는요, t 값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가 될 건데 개수를 함수 값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우리가 상수 함수 꼴로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t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성질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절대값 함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함수는요, 자, 우리 저기 있는 절대값 함수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려볼게요. 자, 이 함수는요, x절편이 1과 마이너스 1이면서 우리가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우리가 위로 접어 올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린다면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밑에 접어 올려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점이 바로 1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1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왼쪽에 함수를 그렸고 이제 y 꼴 t를 그리면서 교점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값은요, 여기서 우리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변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t가 만약에 t가 이렇게 음수 쪽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함수와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됩니다. 따라서 ft의 함수 값이 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음수일 때 계속 이렇게 0이 되다가 우리가 계속 음수일 때 0이 되다가 y 꼴 0이 되는 t 값이 한마디로 0이 될 때, t 값이 0이 될 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버리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는 순간, 자,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교점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네요. 그러면 계속 네 개씩 생기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0,1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는 교점이 3개가 되고 그 위쪽으로는 다시 2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ft라는 함수를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이 ft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개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한 개도 만나지 않는 0이라는 함수 값이 있었습니다. 개수가 한 개도 안 만나는 0이라는 개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점점점 음수에서 올라가다가 0일 때는 교점 개수가 2개짜리도 있었고요. 교점 개수가 2개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개짜리도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적어볼게요. 교점 개수가 2개짜리, 교점 개수가 4개짜리, 그리고 교점 개수가 요 점을 지날 때 3개짜리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위로 올라갔을 때는 계속해서 2개짜리로 만나겠네요. 그럼 다시 이 함수로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t의 값이, 우리는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t의 값이 어떨 때, 범위가 어떨 때 이렇게 되는지를 적어 본다면, 자, 먼저 교점 개수가 0개일 때는요, t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값이 t가 0보다 작을 때 바로 함수 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요, 2개가 있을 때는요, 여기 우리는 t의 값이 얼마일 때냐면 t의 값이 0이 될 때죠. t의 값이 0이 될 때, 그러면 t의 값이 0이 될 때 우리는 교점의 수가 2개인데 여기 위에서 교점의 수가 2개인 것을 우리가 또 발견을 했죠. 여기 있는 t, y 꼴 t.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가 y 꼴 t인데 그 t의 값이 1일 때죠. t의 값이 1일 때입니다. 그러면 그 t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해서 계속 2개씩 만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t의 범위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0일 때 우리는 함수 값이 2가 되겠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2개니까요.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4개일 때를 살펴본다면 4개일 때는요, 자, t가 0보다는 크면서 여기 아까 1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여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때는요, 바로 y는 1, 바로 t 값이 1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t의 값이 1일 때. 그러면 ft라는 함수를 선생님이 범위에 따라서 한번 다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ft를 그린다는 말입니다. y 꼴 ft를 그려본다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t축이 되겠고요. t축. 범위가 0보다 작은 거랑 0이랑 1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여기가 0일 때,
자, 먼저 차례대로 해본다면요. 0보다 작을 때는요. 이 함수의 값은 계속해서 0이 되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0이 되다가 계속 0, 0, 0, 0, 0, 0, 0이 되다가 0일 때는요. 바로 함수값이 2가 돼버리네요. 자, 0일 때 함수값은 여기에 2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되네요. 그러면 0, 0, 0, 0, 0 가다가 0일 때는 이렇게 0으로 비워져 있고 함수값이 2가 돼버리네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한번 뒷금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계속 0이다가 0일 때 2가 됩니다. 그럼 이 t의 값이 이제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면 0보다 클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선생님이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4이므로 자, 여기서 우리가 4라고 하고요. 여기 4에서는 0일 때는 2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고 1까지 계속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4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1일 때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일 때는요. t의 값이 1일 때는 여기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의 값이 1일 때는요. 여기 3이라는 좌표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색칠이 되네요. 그럼 여기는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다시 한번 교점의 수가 2개여서 함수값이 계속 2가 됩니다. 그럼 1보다 클 때, 자, 2 이상, 1 이상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2가 여기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1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3입니다. 1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2네요. 함수값이 2입니다. 1보다 클 때는. 그러면 함수값이 2이므로 여기부터 1보다 클 때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겠네요. 선생님이 그린 이 상수 함수의 꼴로 만들어져 있는 좀 띄엄띄엄 있지만 이 함수가 바로 우리는 y는 ft라는 정확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y꼴 ft의 함수를 정확하게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계속 0이 되다가요. 여기는 비어있고요. 0일 때는 함수값이 2입니다. 0보다 클 때는 계속 4라는 값이 되다가 1이 되는 순간 3이라는 값이 되네요. 그리고 다시 1보다 클 때는 계속해서 2라는 값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ft를 그리는 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 또는 연속성 여러 가지를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묻는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로 돌아가면요.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이네요.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의 극한 값을 찾아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알파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으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갔을 때는요. 0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0보다 큰 쪽은 바로 극한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0까지 가는 게 아니고 0 가기 직전이므로 우리는 4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4가 되겠네요. 베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타는 t값이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야 되네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1까지 가까이 t값이 1일 때까지 가까이 가보는데요. 1까지 가면 안 되고 1 가까이 갔을 때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면요. 2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따라서 알파는 4이고 베타는 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답은요. 베타분의 알파네요. 자, 베타분의 알파의 값은요. 베타가 2였고 알파가 4여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해서 2가 되겠습니다. 네, 56번입니다. 극한값 x가 k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여기 있는 k의 값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수렴하는 극한값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까다로워하는 가우스 함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했는데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우스라는 값은요. 이 EX의 가우스라는 값은요. 이 E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가우스 EX와 가우스 X 정도를 해결하면 되니까 요거의 두 개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극한값에서 우리는 X가 K로 갈 때 K의 값은요. X가 K로 갈 때 K는 정수인데요. 요거에서 가우스 X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K 값이 우리가 어떤 값으로 정수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둘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둘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미트 x가 k로 갈 때의 우극한 가우스 x. 자, 우리는 여기 x에다가 k의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k에 가까워지는데 k의 정수값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정수 k가 2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x에는 2점 얼마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가우스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2점 얼마라면 바로 그 가우스 값은 그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므로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k로 갈 때 k.점 얼마가 될 건데,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k.점 얼마가 될 건데, 이거의 우극한 값은 바로 k가 될 겁니다. k가. 이거와 같은 의미로 만약에 x가 k로 오는데 k보다 작은 쪽에서 k로 온다면 k라는 정수보다 왼쪽에서 k로 오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 값이 바로 k가 아니라 그 k 값보다 1 작은 정수값인 k-1이 되겠네요. 자, 요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꼭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값은요, 가우스 EX의 값입니다. 이것도 적어볼까요? 리미트 x가 k로 갈 때 EX의 값이네요. EX 가우스의 극한 값은요, 여기도 두 가지 따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k로 가는 우극한의 가우스 EX 값은요, 그리고 리미트 x가 k로 가는데 k보다 작아지는 여기에 EX의 가우스 값, 요거 두 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값은요, k보다 큰 쪽에서 k로 오는데 여기는 정수 2k보다는 조금 소수점이 큰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2k라는 정수가 나오고요. 그럼 요거는 그거보다 약간 왼쪽에 한 칸 작은 2k-1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의 두 가지 내용만 정확하게 안다면 이 문제는 딱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요 내용은 꼭 한번 제대로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겠습니다. x가 k로 갈 때의 극한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네요. 만약에 k가 0으로 간다면 이 값이 다 0이 되어버리고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서 이거는 제외를 시켰겠네요.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k가 0이 아닐 때 이거의 극한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이죠.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문제의 좌극한은요, 리미트 x가 k로 갈 때의 좌극한입니다. 여기서는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x 가우스 EX가 되네요. 자, 이 값은요, 거의 우리가 다 찾아놨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그 값은요, 가우스 x가 바로 여기서는 좌극한이죠. 지금 k-1이 되네요. 그럼 여기는 k-1이 되고요. 여기는 x가 그냥 다항 함수니까 우리가 k가 좌극한이지만 여기는 k를 대입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k가 되고요. EX의 가우스의 좌극한은요, 여기 적어놨네요. 2k-1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값을 계산해보면 우리는 2k-1 분의 2k-1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우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극한은요, 리미트 x가 k로 갈 때의 우극한요, 한번 적어볼게요.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x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가우스 EX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우극한도 찾아놨기 때문에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우스 x의 우극한은요, k입니다. k. 그럼 여기서 우리가 k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k를 다항함수이므로 대입해도 되겠죠. k가 되고요. 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여기에 있는 k 제곱이 있는데 여기 제곱을 안 했네요. 여기 가우스 x의 극한 값이, 좌극한 값이 k-1이었는데 그거의 제곱이 되어 있으므로, 자, 요것도 이거의 제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 값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요 값을 수정을 하면요, 자, 분모는요, k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k인데 여기가 k 있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k-1이 되겠습니다. 이걸 체크 한번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우극한의 EX에 k여갈 때의 가우스 값은요, 극한 값은요, 2k라고 정해놨죠. 찾아놨죠. 따라서 2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극한과 자 여기에 있는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두 개를 다 찾았네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요거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서 요 두 개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은 자 여기서 k제곱 플러스 k 분의 2k 네, 이렇게 같다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우변에서는 이 k가 다 약분이 되네요. k가 약분이 돼서 이건 2가 남고요. 요거는 k 하나만 남고 요거는 1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곱하기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2k-1에 여기 값은요 k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는 자 요거 곱하기 요거죠.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2k 제곱과 여기 2k 제곱이 사라지겠네요.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k와 여기서는 2k가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보면요 k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는 남은 것은 2-2k 플러스 2가 됩니다. 이 값을 넘겨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요 여기에 넘어가서요 3k는 3이 되어서 약분이 돼서 마지막 최종 답은요 k의 값은 정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k는 1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k는 1이라는 값을 알아냈고 그 수렴하는 알파라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던 식에 한번 넣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값 자 어디에 넣을까요? 우리가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뭐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 넣어볼게요. 요거의 극한 값을 찾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k가 1이라는 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여기에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 1을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 1을 대입하면요 2이고요. 여기는 1을 대입하면요 이것도 2가 되네요. 그럼 약분이 되어서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도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은 1 더하기 1 해서 2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네, 61번입니다. y =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극한값을 봤더니 합성함수의 극한이네요. 합성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앞에 거 먼저 한번 차례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합성함수는 유리함수가 합성함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여기 유리함수를 자 선생님이 A로 한번 치환을 해보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있는 유리함수를 선생님이 B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로 치환된 이 합성함수를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있지만 이제 a에 관한 값으로 다 바꿔서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라는 값을 마지막에 계산을 하고 우리는 2를 제외하고 이 극한값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여기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확인을 해본다면 t가 무한대로 가면요 a라는 값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이면서 최고창의 개수의 b가 1분의 1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간다면 a는 우리는 1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로 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1보다 작은 데서 오는지 1보다 큰 데서 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fa라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이 함수를 그려야 되겠죠. x축을 t라 생각하고 y축을 a라 생각해서 유리함수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되겠네요. 이 유리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죠. 빠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t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a축이 되겠네요. 정근선 두 개를 찾겠습니다. 정근선 두 개는요. 분모가 0이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 t 꼴 마이너스 2가 되는 여기가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개수의 b 1이 되는 게 바로 점근선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이 되면서 여기에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우리는 이 식을 변형을 했을 때 k의 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 k의 값을 변형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찾는 법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모가 이렇게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가 여기 t 값이 개수가 1일 때 바로 분모가 0이 되는
값 t가 마이너스 2일 때죠. 그 값을 분자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이 마이너스 3의 값이 우리가 식을 변형했을 때 그 k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리함수에서 요렇게가 아닌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y절편을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a가 1로 가는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 문제가 처음에는요,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t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데 우리는 1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로 가까이 가고도 있는데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극한값은 좌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1로 가는 좌극한. 우리는 fa라는 함수를 a가 1로 갈 때 fa라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fx라는 함수가 있죠. 여기에 a의 값이 x로 바뀐 것밖에 없으므로 이 그래프에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1로 가는 좌극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 가는데요. 그래프를 따라서 x의 1값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요. 이거의 좌극한 값은 2가 되겠네요. 이 값은 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찾은 것은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세하게 좌극한 값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찾는 방법도 선생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k의 값이 지금 음수가 나왔습니다. k 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무한대로 간다면요, 무조건 이 값에서 여기 그려지기 때문에 k 값이 음수일 때는 t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 점근선으로 가는데 밑에서 그 점근선으로 가서 좌극한 값이 됩니다. 만약에 k의 값이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 값이 양수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 그려지겠죠. t가 무한대로 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그 점근선으로 가기는 가는데 위에서 그 점근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 극한값은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k 값만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요거는 b로 치환을 했는데요. 선생님 여기 적어본다면요, 모두 이제 b에 관한 극한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리미트 b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겠네요. 그러면 4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4로 가까이 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를 찾을 때 여기서 k 값을 이 유리함수에서 k 값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k 값은 여기서는 또 분모가 개수가 1이네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t의 값이 2가 될 때 그 2를 분자에 대입을 하면 4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1 해서 9가 됩니다. k 값이 양수인 것을 확인을 했네요. k 값이 양수면 이게 바로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f의 b가 되겠네요. fb는 조금 전에 f에 마찬가지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적용을 하면 돼서 4로 가는 우극한을 찾으면 됩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x 값이 4로 가까이 가는데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에서 4로 가까이 간다면 그거의 극한값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1이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자세하게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쉽게 찾는 방법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여기 k의 값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는데 조금 헷갈리거나 하시는 학생은 꼭 따로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요, 여기에 있는 2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요, 여기에 적을까요? 2에다가 a에 우리가 요 처음에 있는 극한값은 2이고요. 그리고 요거의 극한값은 1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최종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